구대성입니다. 이어서 문제 11번부터 15번까지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자, 다음 중 부가세법상 과세 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과세 대상 재화 공급. 자, 이런 문제 나왔을 때 문제가 이제 오답으로 나오는 것이 용역의 공급이 오답이 나올 수가 있고 과세 대상이 아닌 재화의 공급이 나올 수가 또 있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장 건물 기계 장치가 국세 징수법에 의해서 공매된 경우, 경매는 이제 사기업이 이제 이렇게 하는 행위를 경매라고 하고, 공매는 국가가 주도가 되어서 이것을 이렇게 매각하고 처리하고 하는 것을 공매라고 합니다. 공장 건물이나 기계 장치가 이제 국세징수법에 따라 강제로 공매가 되었기 때문에 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거를 저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 담의 사조 콩국수 뭐 이런 말을 써요. 담의 사조 콩국수 뭐라냐면 담사 조공 국수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공이 뭐냐면 강제 공매 및 경매 이렇게 표현해서 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들. 볼게요. 2번 택시 운송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택시 운송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택시 자체가 돈을 버는 매체가 되죠. 그때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개별 소비과세 대상 소형 승용차를 업무 목적인 회사 출퇴근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얘는 간주공급이라고 하죠. 간주공급은 이제 처음에 내가 매입세 공제를 받았고, 그리고 그것이 매입세 공제가 대상이 되지 않는 불공 대상으로 전환이 될 때는 먹었던 부가세를 토해내는 행위로 봐요. 그래서 얘는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예, 간주공급은 제가 또 어떻게 암기하냐면 자면 비판 개사패 이렇게 하죠. 이게 비사업용 송용 승용차 이야기입니다. 얘가 비사업용 송용 승용차. 이 약자에 대해서는 한번 한번 보세요. 제가 이거 따로 동영상 한번 찍을까? 그러던가 해야겠어요. 3번 컴퓨터를 제조하는 사업자가 원재료를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한 부품을 자기 회사의 기기장치 수리에 대체하여 사용하는 경우, 원재료를 사용해야 되는데 수선비로 사용했다 이건데요. 수선비는 원래 매입세 공제 대상이 되죠. 2번은요. 지금 A가 이제 원래 매입세 공제 대상이 되었다가 얘를 B로 바꾸는데 얘가 불공이 되는 사유예요. 그래서 얘는 불공이기 때문에 이렇게 받을 때 이거를 간주공급이라고 합니다. 받는 느낌이죠. 받을 때 출퇴근용으로 받을 때는 그때는 불공이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 받은 부분을 어떠한 공식에 의해서 불공 처리한다는 뜻이고, 얘는 이제 둘 다 매입세 공제 대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간주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얘는 매입세 공제를 받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부가세랑 상관이 없는, 즉 아무 거래도 아닌 겁니다. 자, 4번 회사가 조원에게 사업을 위해 착용하는 작업복을 제공하는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로 복리후생비를 처리하면 되죠. 복리후생비는 원래 매입세 공제가 되는 거입니다. 그래서 얘는 공제 대상에 대한 거라서 얘는 재화의 공고로 보지 않습니다. 여기서 재화 공고로 보지 않는 담사조건 국수에도 들어가지 않는 당연한 것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2번 문제 갈게요. 자, 다음 중 부가세법상 사업자 등록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사업자 등록은 앞으로 20일, 뒤로 20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요거 잠깐 설명하고 갈게요. 요거는 내가 이제 과세 기간이 1월부터 6월까지다. 1월부터 6월까지다. 그러면 내가 사업 개시를 했어요. 사업 개시를 하고 표현상 여기 사업 개시했다고 하겠습니다. 사업 개시를 하고 나서는
며칠 이내에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야 돼요. 이때까지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을 해야 되고 과세기간이 종료일 후 20일 이내 과세기간이 종료일 후 20일 이내 7월 20일까지겠죠. 7월 20일까지 만약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했다라고 하면 사업자 등록 신청을 20일 이내 했다라고 하면 이때의 과세기간 안에 매입세 공제는 받을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개시일 후 20일, 과세기간이 종료일 후 20일, 20일이라는 숫자가 핵심이죠. 1번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근데 또 맞는 말로 보시면 됩니다. 신규로 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전에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다입니다. 있다. 그래서 어떠한 구비 서류만 갖추어진다면 임대차 계약서가 있고 몇 개의 구비만 갖춰진다면 사업 개시하기 전에도 매입세 공제할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매입세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다.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됩니다. 3번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에게 등록 신청할 수 있다죠. 사업자 단위 신고 제도가 있고 주사업장 총괄 납부 제도가 있죠. 이 두 가지인데 전부 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4번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도 할 수 있죠. 당연하죠. 이 세무서장이 이쪽 세무서장으로 전달해 줍니다.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13번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주 백두산의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납부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납부세액은 첫 번째 매출세액에서 그 다음 매입세액을 빼면 됩니다. 매출세액 빼기 매입세액. 그러면 매출세액이 얼마이고 매입세액이 얼마인지 판단하면 되는데 만약에 불공이 있다라면 불공 부분은 빼줘야 되겠죠. 첫 번째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상의 공급가액은 1,000만 원이다. 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매출세액은 100만 원이 되죠. 두 번째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상의 공급가액은 500만 원이다. 이 중에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소형 승용차 얘네들은 불공 대상이 되죠. 그래서 불공 부분은 빼줘야 되니까 500만 원에서 10만 원을 빼는 방법은 일단 얘 세액이 50만 원이죠. 그렇죠. 50만 원에서 불공을 뽑아내는 방법은 만 원을 이렇게 빼면 됩니다. 얘네들이 이렇게 계산한 값이 매입세액이 되겠죠. 그래서 빼기 매입세액은 49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에 영세월 거래 자료는 없으니까 이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상에는 뭐 그렇죠. 똑같죠. 영세월 적용 거래는 없기 때문에 무시하고 51만 원이 정답이 되겠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14번 문제 풀겠습니다. 자, 다음 중 과세되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은 여기 않는 것.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는 얘는 근로소득으로 봐요. 근로소득으로 본다. 그러나 이제 어떠한 조건에 달하면 뭐 자가운전 보조금 등등으로 뭐 그런 규정에 따르면 비과세로 빠지는 거죠. 2번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뭐라고 하냐면 인정상여라고 합니다. 인정상여는 근로소득으로 봐요. 인정상여도 근로소득으로 본다. 3번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죠.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임원 사용인이 주택의 구입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일단은 주택은
회사를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원이든 사용인이든 일단 인정받지 못해요. 그래서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얘는 근로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느니 얘는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단 만약에 사내 근로복지기금에서라는 말이 붙으면 그때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아요. 조건이 이 문제 내에서 사내 근로복지기금 이런 글자가 들어간다면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마지막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원천징수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이다. 원래는 원천징수 자체가 돈을 주는 사람이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돈을 주는 사람이 하는 것이 원칙인데 예외는 존재해요. 왜 그러냐면 돈을 주는 사람이 개인으로서 원천 징수할 수 없는 능력자다라고 할 때는 역으로 돈을 받는 사람이 원천 징수를 할 때도 있습니다. 일단 얘는 맞는 말, 원칙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2번 모든 이자 소득의 원천 징수 세율은 모든이라는 말 자체가 아이러니하죠. 이런 글자가 들어오면 대부분 오답이죠. 그래서 이자 소득의 원천 징수 세율은 14%이다. 우리 많이 알고 있겠지만 비영업 대금의 이익 얘는 몇 퍼센트죠? 얘는 25%. 비영업 대금의 이익. 비실명 이자 소득. 비실명 이자 소득은 42% 또는 90%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다음 직장 공제 초과 반환금 많이 나온다 했죠? 직장 공제외 초과 반환금 얘는 기본 세율 뭐 이런 식으로 등등등. 즉 이자 소득이 14%가 14%는 일반적인 이자 소득은 14%가 맞지만 이런 식으로 아닌 것들도 많다.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죠. 3번 신고 기한 내에 원천징 수이행 상황 신고를 못했더라도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없다. 얘는 그 납부 불성실이라고 해서 만분의 2.5 곱하기 1수 이렇게 과세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4번 원천징수 세액은 원천징수 의무자 즉 돈을 지급한 자가 납부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납부가 잘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15번까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